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이 조던 HD를 검색해 보시면 또 우리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들 인사하세요. 유튜브도 좀 인사하시고. 유튜브는 인사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로그인을 많이 안 하시고 오시더라고. 생각보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금 사람 이렇게 계신 게 보이는데 잘 인사를 안 하셔. 이분들이 바쁘셔. 보이는데 내 목소리 졸라 싫다. 죄송해요. 유튜브에 추천이 많이 올라오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 유튜브분들이 추천을 많이 눌러주네. 근데 인사는 안 해. 다 로그인 안 하시고 보시네. 신기하다.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로그인 하고 보든 안 하고 보든 그 본인의 이제 자유니까 제가 뭐 로그인 하세요 할 수 없고 나중에라도 로그인 하시면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뉴스로 좀 안타깝고 그리고 좋지 않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일단은 안타까운 소식을 첫 번째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식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사망한 것만 확인된 것이지 이 선수가 왜 사망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다 억측이거나 추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좋은 일 아니니까,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냥 고인의 명복만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얼마 전까지도 FC 서울에서 뛰었던 이 김남춘 선수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K리그 FC 서울의 주전 수비수, 김남춘, 선수가 이제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요. 서울 송파 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김남춘 선수의 자택 건물 마당에서 건물 관계자가 이 선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울구단 관계자 역시 사망 소식 사실이 사실이라고, 사망 소식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고요. 경찰 관계자는 이 선수가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 요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연락을 취하려고 조치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김남춘 선수는 광운대 출신으로 2013년 FC 서울 구단에 입단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K리그 통산 184경기에서 출장했고 6개의 득점,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발밑이 좋아서 이 팀 내 수비 중심축이었으며 이번 시즌에도 리그 22경기에 출전하면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FC 서울의 K리그 마지막 경기인 인천과의 경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알려져가지고 이 축구계 쪽에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요. 이 FC 서울이 현재 참가 중에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데 FC 서울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그런 문구가 있네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안 좋은 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게 한라인이 있다. 1577-0199, 또 희망의 전화 129번, 생명의 전화 1588-9191, 또 청소년분들은 청소년 전화가 있대요. 1388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곳에 전화하면은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풀친으로라도 이야기하고 싶거나 좀 이렇게 배출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누구한테라도 이걸 좀 말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저한테라도 풀친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이제 우울감 같은 거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고 네. 다들 좀 힘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 팬이지만 이 김남춘이라는 선수를 좀 많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알게 모르게 그 FC 서울의 진짜 수비의 중심축이었거든요. 올 시즌 서울이 이제 뭐 새롭게 임대로 중앙 수비수 또 윤영선을 데려왔었지만 윤영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남춘 선수가 있고 없고가 훨씬 더 이제 팀 내에 영향력이 컸고 해가지고 이 선수에 대한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도 물론 나이가 이제 이 선수가 8, 9년생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경험도 이제 많이 쌓여 있었고 서울의 이 시스템에서도 어떤 수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중심축이 되면서 수비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저도 오늘 그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냥 다쳤나? 뭐 어디 무슨 일 있나? 이거 김남춘 선수 이름만 있길래 그렇게 생각했지. 네.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듣는데. 네. 그냥 아무튼 팬들, 에피소드 팬들 또 주변 선수들도 제일 1차적으로 가족만큼이나 힘들지 않을까. 네. 선수들도 이제 당장 주말에 이 경기가 K리그 마지막 경기가 또 있던 상황이었고요. 뭐 그걸 떠나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뭐 힘듦이 있었나 봐요. 그게 뭐 축구에 관련된 건지 뭔지는 아직 몰라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네요. 아무튼 진짜 다시 한번 이 김남춘 선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스포츠 위드니스에서 보도하길 맨유하고 리버풀이 이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은 라이프치히의 우파메카노와의 계약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 독일 빌트지에 따르면 내년에 이 선수가 맨유에서 경기를 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맨유 선수로 경기를 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맨유의 스카우트는 최근까지도 라이프치히가 니른베르크 경기에서 이길 때 이 우파메카노를 스카우팅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보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를 가장 최근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클럽이라고 하고요. 한편 리버풀 얘기가 나온 거는 그 반다이크가 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파비뉴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수비 라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마틱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뛴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지금 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비 라인에서 팀을 버팀목이 돼줄 이런 수비수를 찾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파메카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치히하고 뭐 리버풀은 또 케이타 이적권에 있어서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아니 뭐 처음 이제 선수의 이적이 있을 만한 클럽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리버풀과 또 이제 라이프치히가 잠깐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반다이크나 현재 파비뉴가 잠깐 땜빵으로 뜰 수도 있는데 파비뉴가 또 부상당하면서 파비뉴도 빠져 있고 그다음 마팁도 빠져 있고 지금 중앙 수비에서 뛸 수 있는 수비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에서의 수비수는 조고메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파메카노와 리버풀의 링크가 다시 한번 뜨는 것 같고요. 이제 우파메카노는 2021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5천만 유로 665억의 바이아웃 조항으로 이제 다른 팀을 이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파메카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해요. 네. 최근에 라이프치히가 맨유 원정 가서 호되게 한번 혼나긴 했지만 그 첫 번째 골을 먹기 전까지는 라이프치히 수비도 좋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아무튼 한번 무너지니까 막 우수수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큰 무대건 뭐 리그건 어떤 무대건 간에 이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네. 그런데도 이제 경기를 많이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빅클럽들과 링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외질의 선행이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질이 결실 가동들을 위해서 하루에 1,400끼니에 달하는 음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터키와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 10만 명에게 지원하면서 또 지원금을 보냈고, 또 브라질 어린아이들에게 1,000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술비 24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본인이 뛰고 있는 아스날 북런던 지역 11개 학교에 매일 1,400끼를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자선단체와 대피소에게 지원을 해왔고, 그 이후로는 어린아이들 수술비에도 지원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학교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 북런던 지역, 아스날 지역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끼니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좋은 일이죠. 선수가 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드리면, 짤막하게 프리미어리그 명단과 유로파리그죠. 유로파리그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경기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되는 총 스쿼드 멤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스날에서는 이제 뭐 유로파리그나 프리미어리그 그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스쿼드 명단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질이 뛸 수 있는 경기는 리그 경기에서는 뛸 수가 없고요. 유로파리그 뛸 수 없고, 일단 그럼 아스날에서 뭐 하냐 하면은 이제 23세 팀 경기, 리저브 경기에서 뛸 수 있는 거죠. 옛날 박주영 상황이랑 좀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근데 뭐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박주영은 스쿼드 명단에는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못 나온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외질은 아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전반기에는 이제 못 뛰죠. 아예 리그 경기를. 그렇다 보니까 뛸 수 있는 거야 그 이제 리저브 팀에 있는 선수들이 뛰는 경기에서나 이제 뛸 수 있는 거죠. 또 외질 좋아하는 선수 팬층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스쿼드 명단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르테타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죠.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진다. 외질이 빠진 게 맞고 외질 뺀 것도 나다. 나는 항상 아스날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다 해가지고, 그 선택이 어떻게 됐던 간에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외질이 일단 전반기에는 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후반기에 뭐 다시 한번 등록이 돼가지고 뭐 뛸 수 있는 건데, 일단 전반기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의 폼이나 멘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로 무너졌을지 상상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상상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현재까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이 독일 프로축구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11월 달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분데스리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분데스리가 1부 리그, 2부 리그 경기장에는 관중들이 입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아마추어 리그는 아예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네, 현재 독일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조금 하향세 아니면 지역마다 좀 코로나가 덜한 지역은 관중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을 했어요. 이게 상황이 급변하거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다시 무관중을 하겠다 했는데, 원래는 관중을 좀 받길래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제 그냥 다시 12월 달부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무관중으로 바꾼 거죠. 최근까지는 엄청난 관중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좀 무관중 경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을 받긴 했습니다. 네.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 미국 같은데 그냥 그 뉴스들을 보면은 뭐 한인타운이나 아니면 아시아 계층이 살고 있는 뭐 차이나타운이나 뭐 이런데 건물을 무작위로 뭐 습격하고 뭐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 여기서 코로나 발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약간 정말 배워먹지 못한, 네,
그런 막 이유를 대면서 아시아 계층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 계층들이 일하고 있는 곳,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장사를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좀 약간 무작위적으로 피해를 입더라고요. 아무튼 좀 어쨌든 간에 그냥 빨리 뭐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종식이 되곤 해야지. 좋았다 나빴다 아니고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잡지 못하고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들이, 이런 뭐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겨울이 되면 더 심할 수 있다고 하고, 겨울에 되면은 이제 뭐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은 이게 코로나 양성 반응인지를 알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뭐 어려울 수 있다, 더 퍼져나갈 수 있다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 그 기사 보니까 또 뭐 서울에서 할로윈 파티를 못 하니까 또 내려가서 지방에서 하겠다, 뭐 부산 가서 하겠다, 이지랄하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정신 못 차린 새끼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진짜. 네, 아무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섭지도 않은가 봐. 안 무섭나? 지금 무섭지 않나? 정말 무서운데. 아까 마트 갔다 오는데도 나는 진짜 이제 뭐 이게 전염된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위험하니까 손 소독제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바르고 다 씻고 들어가고 했는데, 야,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갈 용기가 있다는 것도 정말 그 놀고 싶은 혈기인가 봐.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와, 어떻게 서울에서 할로윈 파티가 열리지 않으니까 부산이나 다른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진짜인가 하는데 진짜더라고요. 네.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솔샤르 맨유 감독이 이 텔레스 풀백이죠, 왼쪽 풀백, 이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솔샤르 맨유의 감독이 알렉스 텔레스가 이제 저번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 경기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인터뷰 중에 했는데, 텔레스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는 무증상 증세에 있으며 괜찮은 편이고, 우리도 텔레스가 잘 자가격리한 이후에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입중계할 때도 이게 왜 안 쓰는 거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루크쇼가 나오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경기 후에 이제 솔샤르 감독이 안 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안 나왔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라타가 옵사트릭을 해냈지만, 나는 옵사트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뭐 옵사트릭을 해냈지만 바르셀로나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유벤투스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를 당했고요. 모라타는 사상 유례 없는 오프사이드 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라타는 첼시 시절에도 부주의한 위치 선정 때문에 정기적으로 첼시 팬들을 화나게 만들었고, 겉보기에는 이제 모라타가 다시금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로 팀을 옮기면서 다시금 그 명성에 부응하는 듯 보였지만, 전반 14분 바르셀로나의 덴벨레가 아주 강력한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되었었고, 바르셀로나가 일찌감치 경기의 리드를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모라타가 이제 3번의 동점골을 득점을 했지만 그 3번의 동점골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옵트트랙? 옵사트랙. 아씨, 너무 어렵네. 쟤는 그리고 블랙암 타투를 언제 했어, 저렇게? 몰랐는데? 최근에 했나 보네? 저렇게 진하게 하는 게 블랙암이라는 그 타투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디발라가 한 게 신기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타투에도 또 뭐 명칭이 있는데, 저는 타투를 블랙암이라고 하고, 말디니. 은퇴한 말디니가 은퇴하고 나서 또 저렇게 블랙암 타투를 했더라고요. 저쪽에서는 유행하는 타투인가 봐요. 저는 약간 바코드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실제로 그 바코드 그 타투가 있잖아요. 수원에 크리피치라고 되게 얼굴 보기 힘든 애 있는데 목에 바코드 있어요. 네. 디발라? 모르겠어요. 좀 유벤투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첼시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최고의 영입은 맨디가 될 전망입니다. 첼시는 분명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중요한 영입들을 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영입생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에드와르도 맨디일 것입니다. 이 스타드 렌에서 22만 파운드 324억에 첼시로 합류한 맨디 골키퍼는 지난주 맨유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데 이어서 챔피언스리그 크라스노다르 경기에서도 큰 기여를 해냈습니다. 경기 전반에서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었음에는 물론이고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램파드 감독이 첼시에 부임한 이후에 줄곧 간절하게 원해오던 그런 모습이었고 경기 종료 후에 이 드러난 스탯에 따르면 첼시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크라스노다르전에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램파드 체제 아래에서 첫 번째 3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며 맨디는 그가 출전한 지난 4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아직 섣불리 말하기는 이를지 모르겠지만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디와 수비수 티아고 실바를 영입함으로써 마침내 수비의 안정화를 이뤄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뭐 벤치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골키퍼 라인, 앞선의 수비 라인까지 어느 정도의 왼쪽 풀백, 중앙 수비, 골키퍼 뭐 이런 쪽에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램파드가 계속 수비 라인에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좀 수준 높은 선수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루어졌고 케파는 맨디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탯이나 첼시의 승률에 봐도 맨디가 케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램파드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케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 게 없죠. 어디가 원해야 뭐 갈 텐데 뭐 원하는 클럽도 없고. 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케파를 원하는 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지켜봐야죠. 뭐. 그럼 뭐 케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케파한테 기회 주면서 케파가 이렇게 좋은 애요라고 이제 증명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케파는 넘버 2로 자리 잡으면서 벤치에서 지켜봐야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르마가 583일 만에 공격 포인트를 정립을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던 530이 아니죠. 583일. 아우, 더럽게 오래됐네, 583일이 지난 후에서야 르마가 공격 포인트를 정립을 했습니다. 직접 슈팅을 때리는 대신에 옆으로 주는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패스가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3대2로 승리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르마가 마지막으로 공격 포인트를 쌓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었을 때래요. 네, 아주 졸라 웃기네. 네.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제 그때 르마가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하고 한 2년이 됐습니다. 네. 8천만 유로, 이렇게 1,060억의 이적료로 모나코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을 때 상당한 기대를 받았던 이 르마였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팀의 상당한 골칫덩어리가 되었고 매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르마가 중요한 역할을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해주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인터뷰에서 르마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메오네가 르마 잘했다,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었다. 하지만 르마가 다시 팀의 주전 선수가 될 수 있을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 봤을 때는 물론 이 경기에서 이타적인 모습은 팀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 선수가 다시금 주전 선수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르마의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빨래냐고? 저 빨래 매일 해요. 빨래하는 거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빨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타임즈에서 보도하길 리버풀의 파비뉴가
4주간 팀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이며, 주장인 핸더슨이 이 저번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 교체가 된 이유는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이런 상황에서 클롭은 마팁이 맨시티전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했습니다. 리버풀의 파비뉴가 한 달간 팀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예정되어 있었던 3경기에 결정을 할 것이고,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미틀란전에서 파비뉴가 간단한 이제 좀 햄스트링 초기 부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절뚝이며 나갔고, 파비뉴가 그거에 대해서 어제 검진을 받았고, 검진 결과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무리 초기 증상이라고 해도 햄스트링은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4주간 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도 리버풀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파비뉴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경기, 다음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 경기, 그 다음에 다음 리그 경기인 맨시티 경기까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다이크가 시즌 아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저번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 경기에서 다쳤던 마팁이 이제 돌아와 줘야 되는데, 마팁도 그때 다친 이후에 아직도 훈련에도 복귀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의 1군 멤버 중에 현재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조 고메즈밖에 없습니다. 반다이크와 파비니가 빠져있기 때문에 마팁도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조 고메즈밖에 없고, 클롭은 마팁이 맨시티 때는 좀 매치핏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는 핸더슨은 지난 미틀란전에서 전반전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서 그때 바이날둠과 교체가 되었는데, 아직 핸더슨은 정밀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상 기간이나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리버풀이 줄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뭐 핸더슨, 마티프, 파비뉴,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지면서 리버풀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너무 많네요, 진짜. 줄부상이에요, 줄부상. 에버튼의 하메스가 고환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메스가 리버풀 경기, 그 머지사이드 그 경기에서 쌍방울에 공을 맞았고, 그 공에 불알을 맞아가지고 염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메스는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이는 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요거를 따로 뭐 그 구매를 했나봐요. 본인이 집에서도 이걸 좀 하려고, 치료를 받으려고. 이쪽이 뭐 이거 내가 알기로는 고환 치료 쪽은 아닌데, 뭐 이게 좀 뭐 그쪽, 내가 알기로는 손흥민도 이게 있어요. 손흥민도 있고, 이게 좀 이제 차갑게 다리를 넣으면 차갑게 좀 해주면서 이제 이 근육의 피로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차가운 게 뭐 그쪽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흥민 그때 다큐에서도 나왔던 게 기억나거든요. 앉아가지고 손흥민이 이제 훈련 갔다 오면은 이제 꺼내가지고 뭐 발 넣고 하는 게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같아요, 그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데 이제 뭐 그 찬 기운이 뭐 그쪽까지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시켜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불알 치료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뭐 거기 뭐 가가지고 병원 가서 뭐 주사를 맞든지 뭐 뭘 하든지 하겠지. 뭐 저게 치료를 해주지 않겠지. 근데 뭐 약간 뭐 시원하게 해주면 뭔가 좀 나아지나 보지. 아무튼 그거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하고 있는 사진이 또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네, 그쪽을 다쳐가지고, 네, 쌍방울 쪽 다쳐가지고 다음 이제 에버튼 경기 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대요. 네, 이게 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경과도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대중목욕탕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대중목욕탕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TV에서 나오면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막 풍덩풍덩 이렇게 들어간 거 말고 찬물에 있다가 따뜻한 물에 좀 있다가 찬물에 있다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몸에는 더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물론 가가지고 뭐 뛰어들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게. 그 하메스 잘하던데 레알에서 지금 하메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단 너무 꼬름하다고. 그냥 안첼로티가 잘 쓰는 거죠. 원래 하메스가 미네에 갔던 이유도 안첼로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메스가 지금 에버턴 온 것도 안첼로티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본인한테 잘 맞는 감독이 있는 거지. 선수들은 어느 한 팀에 가면은 이제 그 감독과의 그 궁합도 보지만 그 팀과의 궁합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잘 맞았을 때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뭐 지단이 좀 꼬름하다 뭐 이렇게 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베일 스스로가 잘 자신의 마음가짐을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그런 대우를 충분히 받을만 하다 했었고 하메스도 뭐 지단한테 가가지고 나 안 쓸 거면 훈련에 부르지 말라고 이질하는데 어떤 감독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하메스가 아니 씨 나 안 쓸 거면은 훈련에 뭐하러 쓰냐고 뭐하러 부르냐고 안 쓸 거 훈련에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씨 어떤 감독이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당연히 뭐라 하지. 그 꼬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리 그 선수가 훌륭해도 그 선수에게 그런 걸 허용해주면 다른 선수가 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허용해줍니까 그런 걸. 제가 지단이어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아스날 레전드 마틴 키언이 무리뉴식 SNS 소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뉴가 선수들과 대화할 내용이 있으면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해야지 지금 무리뉴가 하는 것들은 너무 유치해 보인다. 선수들은 발언을 자제해야 하고 무리뉴는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수에게 직접 해야지 이렇게 SNS식 소통하는 거는 너무 어린애 같다. 차라리 라커룸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이 건강한 방법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했습니다. 요즘에 무리뉴가 그런 게 있어요. 뭐 무리뉴 SNS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무리뉴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SNS 홍보하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약간 사진 올려가지고 자꾸 코멘트를 적더라고. 하면서 이제 뭐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코멘트식으로 저렇게 SNS를 통해서 뭐 올리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무리뉴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바를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하는 거야. 감독도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SNS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일상 이런 거 그냥 아니면 간단한 선수들과의 그 사진 같은 거 요 정도는 괜찮은데 뭐 경기 후에 어땠다. 뭐 지금 이게 우리 뭐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네. 좀 그냥 간단하게만 팬들에게 어차피 팬들에게 주는 서비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무리뉴 그 SNS 왜 가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정준하 했던 말처럼 오늘은 또 어떤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해볼까 SNS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거 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무리뉴 그 SNS에 뭐 정보 얻으러 가겠어요? 요즘에 뭐 워낙 기자들도 다양하게 정보가 빠르게 오고 있고 뭐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꾸 뭐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는 약간 그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뭐 저렇게 막 길게 뭐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기분 좋아질 만한 사진이면 정말 그 기분 좋아질 만큼의 멘트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일도 너무 길게 세세하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정도만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데 요즘 무리뉴는 뭐 이게 요즘의 현실인가 이게 뭐 요즘 스타일들이 뭐 세대가 요즘 세대가 이런 것인가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줄줄 쓰더라고요 요즘에 갑자기. 그래서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게 이게 좀 어렵네. 내가 또 저런 큰 클럽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독 무리뉴와 이러니까 아니 이게 트렌드라고 하면 이해하겠어. 나 솔직히 트렌드여가지고 뭐 다른 뭐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솔샤르 감독이나 클롭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하는 스타일이고 구단에서도 아니, 감독님이 조금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더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갑자기 막 이러니까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 버리니까 이거 뭐라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난 이거 보면서 난 클롭이 그래도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좋다.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있고 그냥. 네. 왜냐면 항상 생각하지만 제 SNS를 안 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말 한마디 단어 선택 잘못된 걸 써버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정반대의 해석이 될 수 있고 정반대의 느낌도 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사고 싶지 않고 그런 오해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무리 뭐 선하게 생각했고 이 마음가짐이 좋다고 생각해도 이게 사실 제일 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는 전혀 반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도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가족들이 이런 유명인들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이게 아직은 무리뉴가 큰 사고 친 게 없어 다행인데 어떤 사고가 이제 사고를 쳐버리면은 또 댓글에 그게 뭐 포르투갈 언지 스페인 언지 영언지 불언지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또 왜 우리 이 선수 안 쓰냐? 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관리하는 거냐? 이런 말 또 체크하기도 하다 보면은 또 안 좋은 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알아서 하겠죠. 네. 토트넘 팬들도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가족 안부 묻기는 똑같더라고. 내가 진짜 SNS 안 하는 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고요한 사태가 커요. 전주 F서울에 뛰고 있는 고요한 선수가 국가대표팀 갔다 와가지고 저 새끼 왜 뽑냐 K리그 새끼 그리고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때 고요한 아내분 인스타까지 들어가가지고 남편 관리 잘해라 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관리 잘해라 이런 거 그런 말 하면서 막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고요한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보면서 아우 나 진짜 안 하기 정말 잘했다 진짜 난 했어도 저거를 받아들일 멘탈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뭐 꼭 축구라는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유명 스포츠 메이저 스포츠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심하게 돼 있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상대가 답변 안 해줘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 막 뭐 SNS를 통해서 막 바로 1대1로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걸 안 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별로 좀 항상 느끼는데 SNS를 안 하는 건 내가 했던 선택 중에 정말 내 인생의 선택 중에 정말 가장 큰 잘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무리뉴 진짜 웃겨. 그 표정을 다 저렇게 하더라 계속. 야, 표정을 눈 아래 힘을 풀어가지고 동공에 그냥 마탱이 간 것처럼 그냥 저렇게 계속 찍더라고. 컨셉인가봐.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밝히는 바이며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락사와 에펜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에펜코리아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에펜코리아에서 발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조던 HD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면 정말로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김민성님 네, 또 오셔가지고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감사하고요. 네,
카카오도. 불금, 네, 나름 다 바쁘실 텐데, 저한테 시간 할애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송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유튜브에, 아까도 그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2 그 이벤트 하더라고요. 뭐라더라? 아까 뭐라더라? 무슨 파티를 했는데, 무슨 파티인지 기억 안 나나요? 무슨 SK텔레콤 파티 전야제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 보니까 아이폰 12 준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한두 대 주겠지만, 그 퀴즈가 있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닉네임을 한글로 본인의 성함을 써야 된대요, 이름을.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조던 HD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짜증. 그걸 처음에 공지를 해주지. 보고 이제 한 1시간인가 넘게 기다렸는데, 시작하고 나서 그 오상진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꼭, 닉네임을 본인의 성함으로, 이름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하길래, 아이씨, 하고서 나왔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유명한 그 유튜버 분들이 이제 그 아이폰 12를 사은품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벤트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이벤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의.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 그냥 아이폰 12 이벤트 검색하면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네. 어디를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그렇게 검색하면 자동 나오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구독자 많고 워낙에 또 이벤트를 자주 하신 분 그런 걸 찾아가가지고 이벤트 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되기야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 네.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이벤트 한번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슈퍼러브 이벤트에서, 네. 조원이 은퇴 유니폼, 네. 조원이 안 좋아하진 않지만 그 자이크로 유니폼 진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돼가지고 처음이에요. 그렇게 큰 이제 많은 구독자가 있는 데서 뽑힌 게 처음인데 선물 받고 나서 한 번도 안 뜯어본 건 처음이에요. 난 정말 그 어떠한 걸 보내주시거나 어떠한 걸 봐도 항상 뜯어보고 보고 즐기고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진짜. 그냥 여기에 조언이 사인이 있겠지, 자이클 유니폼이 있겠지, 그냥 아껴둬야겠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햇빛에 노출 안 시키고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념으로 받은 거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생각했어요. 아이폰 12 정말 갖고 싶은데 거기에 보탤까 하다가 얼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불금인데 여러분 잘 쉬시고, 지금 신서유기 이제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9시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집이신 분들은 신서유기 재밌게 보시고, 네. 저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